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1월부터 일월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자, 오늘 과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인데, 출제는 좀 이따 비중을 말씀드리고, 교재가 150페이지까지가 지금 배우실 내용이에요. 뒷부분은 금요일 안병영 선생님이 수업하시죠. 등기법이 12문제, 앞에 공간정보 관리법이 12문제 나와요. 과목의 대강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교재 보시죠. 이 부분은 공부방법은 중개사법하고 공부를 방법이 비슷해요. 함정 체크하시고 시험 나눈 부분 체크하시면 돼. 등기법은 민법하고 좀 연관돼서 민법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등기법이 훨씬 나은데 요 부분은 중개사법 공부하시듯이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에는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했는데 법 명칭을 바꿨어요. 여기서 배우시는 주된 내용은 뭐인가? 토지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면 토지. 등기법은 토지 건물 권리관계 공시 목적인 것이 등기법이면 여기 지적에 관한 것, 토지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는 것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인데 대강의 내용을 보니까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가 있겠죠.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하게 되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하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토지에 관한 정보를 합니다. 이걸 지적이라 해요. 사람이면 호적 이렇게 하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 이렇게 해요. 그러면 토지 정보에 관한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올릴 것인가 지적 공부를 합니다. 등기법에서는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공시가 주목적이면 등기부를 올리는데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적 공부에 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의 3요소 하게 되면 토지하고 지적 공부하고 이렇게 등록 요걸 지적의 3요소 이렇게 합니다. 요 내용을 주로 배우신대. 그러면 토지 표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담는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배우실 내용이 토지에 관한 각종 표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배우신다고. 출제 비중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6가지를 이야기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이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여기 출제 비중이 4문제 정도 나와요. 4문제. 지번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지목이 보통 최근에 2문제 정도. 그 다음 면적하고 경계 이렇게 해서 1문제 나와요. 표시사항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만 나중에 등록을 한 다음에 토지가 다시 바뀌면 다시 지적 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걸 배우시는데 토지 표시사항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요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니까 공인중개사법까지 연결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중에 실무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뭘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가 할 때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6가지인 거 이해하시고 오늘 배우실 게 요 내용이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이걸 배우시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할 때 지적 공부는 전체가 8가지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적 공부에서 표현을 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 이렇게 해요. 소위 종이로 된 것이 있고 종이로 안 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도면 형식이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짝을 지으면 토지 대장은 지적도 이렇게 해요. 임야 대장, 임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토지를 2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대장 임의의 공유지 연면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법 배우시면 집합 건물처럼 구분 소유 건물은 대지권 등기를 하는데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그림이 없이 장부 형식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 이렇게 해요. 요건 지적 도면, 임야 도면이니까 이건 도면 형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계 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옛날에 수치 지적부 있는데 XY 줄에서 수치로 나타내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게 이제 종이로 된 것은 7가지인데 요걸 전산 처리한 게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에 관한 사항이 4문제이면 여기 지적 공부도 출제 비중이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여기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늘 할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150페이지에서 2번 하니까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 할 때 등록은 등기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돼.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186조 권리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하죠. 권리 변동이 있으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배우실 내용이 뭐인가?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지목이 바뀔 수 있죠. 면적도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분할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바뀌겠죠. 그럼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것을 오늘 용어 정의 배우시겠지만 토지 이동이라 합니다. 다르게 바뀐다 해서 이동이라 해요. 권리는 변동이라 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이동 이렇게 해요. 토지 이동이 되면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대로 기존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토지 이동 나오면 자동적으로 바뀐 내용대로 종전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바뀐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를 합니다.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지적 정리라 합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바뀌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한 내용 중에서 토지 나중에 등기부 배우시면 표제부 들어보셨죠? 토지 표제부에 표시란이 있어요. 표시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 한 개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사항이 바뀌면 등기부도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여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지적 공부에 바뀌면 뭐도 바꿔야 돼요? 등기부도 바꿔야 되니까 토지 이동한 내용 중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어서 지적 공부에 다시 등록하게 되면 뭐도 고쳐야 돼요? 등기부도 지적 공부에 맞춰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 촉탁 제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가 모를 수 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에 이제 출제가 한 2문제 정도 돼요. 토지 이동부터 해서 지적 정리,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의 통지하는 까지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한 2문제 나오는 것이 토지에 관한 표지사항을 등록할 때는 청량이 필요한 것도 있겠죠.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다. 공유수면 매립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어디까지가 매립 토지인지 청량을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걸 지적 청량이라 합니다. 나중에 청량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청량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이동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토지 이동 가게 되면 지적 공부에 다시 지적 정리할 때 방법이 청량이 필요 없는 것은 이동 조사해서 올린다라고 하고 청량이 필요한 것은 지적 청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8문제이면 여기가 2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적 공부에 토지 이동 내용을 올릴 때 필요한 것이 지적 청량이에요. 청량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청량은 조금 낯선 표현이죠. 어쨌든 출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2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2문제 나와요. 그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처음에 오늘 배우시겠지만 용어 정의부터 기초를 탄탄히 하시면
나중에 토지 이동 쪽은 다른 과목이 조금 이해되시면 여기 좀 더 쉬워요. 특히 공법 같은 거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청량까지 해서 이번 주에 여기까지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진도를 끝내야 다음 주 진도 여기 마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출제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오늘 배우실 내용이 7개에서 8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여기 반드시 2문제는 아니고 2문제, 3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7개에서 8개 정도.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가 150페이지인데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 시험에는 집중적으로 직접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부분은 제가 체크해 설명드릴 테니까 설명드리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12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잡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 수업을 들으시다가 본인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또 3, 4월달 또 기회가 있고 유학식 과정이 이론이 아직 3순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점차 조금 익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맨 앞에 3페이지에 총칙이 있고 총칙 부분은 출제가 최근에 된 적이 거의 없죠. 이 부분은 간단히 넘기시면 되는데 그 맨 밑에 하단에 협의에 따른 협의다 그러면 작은 좁은 의미의 지적의 3요소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토지, 동그라미 2번 지적 공부, 등록, 거기에 지적의 3요소 이렇게. 지적을 배우시는 주된 내용은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지적 공부인 장부에다가 올리겠다. 것이 지적의 3요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그래서 등록의 객체는 당연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당연히 토지에 관한 사항을 배우신다. 그렇게 해요. 공부하실 때 여기는 지적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기 때문에 뭐하고 뭐는 구분하셔야 되는가. 좀 이따가 28개 지목을 배우신다고. 지목 안에는 하천도 지목이다. 하천도 땅이 토지입니다. 저수지도 토지고 댐도 토지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하면서 토지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바다 이렇게 해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그 정도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 그 나중에 양어장 할 때 그런 말이 나오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니고 나머지 28개에 해당되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 지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28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토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토지가 객체이고 지적 공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8가지인데 종이로 된 가시적 지적 공부가 7가지가 있고 종이로 안 된 거, 컴퓨터 처리된 것이 1개 있다. 그래서 거기 지적 공부 보시면 첫째 줄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이름을 붙이면 대장 형식을 합니다. 대장 형식. 그림 없이 장부 형식으로 쭉 기록만 해놓은 것이 4가지.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도면 형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부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대장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 치우친 지적 공부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지금 대장 형식이다, 도면 형식이다, 그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나눌 때 수업 시간에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고 도면 형식은 2가지가 있고 2개 섞여 있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요걸 전체 전산 처리한 것. 셋째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지적 공부는 총 8가지인데 종이로 된 것, 가시적인 게 7가지. 그걸 전체 전산 처리한 것까지 지적 공부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그럼 등록은 2번 보세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은 돼 있나요? 자, 이거 지적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닙니다.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이 다 시군구마다 다르면 되겠어요? 통일적으로 다 정리해야 되겠죠? 국가 사무다. 국가 사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 하게 되면 국토를 말하겠죠? 모든 토지 하게 되면 국토는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 나가게 되면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모든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은 누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뒤에 국토부 장관은 2번 나왔죠.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 개념, 필지 밑줄 하시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오늘 용어 정의 배우시겠지만 토지 표시랍니다.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조사하여 또는 측량하여 그걸 나눴을 때 나중에 지적 측량 대상인 것은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할 때 그때 구분하시는데 어쨌든 표시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조사하여 등록하는 내용이 있고 지적 측량을 해서 올리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 힌트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괄호 채우기 문제 나온 거예요. 모든 토지 나오게 되면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표지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의무자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전 국토를 국토부 장관이 다 일괄해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거 맞는데 모든 토지를 일일이 다 국토부 장관이 일일이 여기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토지를 다 관리를 못할 거 아니 직접. 그러니까 밑에 하부에 지적소관청이란 기관을 두어서 여기다가 기관 이임을 줘요. 내가 해야 할 국가 사무를 네가 대신 좀 처리해달라고. 그럼 여기 지적소관청은 나중에 특별자치시장부터 해서 시군구청장이 나오는데 이 시군구청장이 지금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자치단체 장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사무로 처리한다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적은 전 국토를 정리하는 것이 지적이기 때문에 전 국토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다 정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밑에 기관 위임을 준다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라는 기관에 위임을 준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시군구청장은 자기가 처리하는 지적사무는 자치단체 장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처리한다. 그걸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2번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등록 조치는 누구인가? 등록 방법은 등록사항은 밑에 맨 밑에 등록사항 있나요? 등록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관한 정보인 지적이다 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토지 표시사항 6가지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토지 정보로 합니다. 그걸 지적이라 불러요. 그 내용을 이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등록사항을 주로 배우시는 게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옆에 기타 사항은 예외로 이제 표시 사항이 아니지만 개별 공시가 토지 등급이나 공유 지분 같은 것도 지적 공부에 기타 사항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인가 아닌가 이게 매년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은 지적제도의 기능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1번이죠. 나중에 뭐 등기법 첫째 주 배우셨으니까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한다라고 할 때 등기의 기초는 뭘 먼저 만드는가?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특히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정을 먼저 만들고 토지 임야 대정을 만들고 그 말을 법대로 표현하면 토지 임야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대장을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한다. 들어보셨어요?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뭘 먼저 만든다고요? 대장을 먼저 만들고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토지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을 만들 때는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그대로 올려야 되고 갑부의 소유자도 뭘 기준으로 해서 대장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도 진행하면 등기부 배우시겠지만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표시사항 소유자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표지부 표시사항하고 소유자란이 다를 수 있나요? 없나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공시하는 양공부,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는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제도를 나중에 배우신다고.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지 표시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이동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바뀐다. 권리는 변동이라고 공간정보관리법은 이동이라 해요. 그러면 뭘 다시 고쳐요? 지적 공부를 다시 바뀐 내용들을 다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소유자 갑이고 지목이 전이었어요. 이렇게 대상에 등록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지목 변경은 다음 주에 토지 이동할 때 지목이 전이었다가 대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을 대로 바꾼다고. 그러면 나중에 지목 변경 신청을 지적 소관청에 가서 변경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이 이동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를 처음에 전이었다고 물어봤고요. 대로 바꾸자. 근데 등기부 표제부는 여전히 전으로 남아있겠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표시사항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가 기준인가? 표시사항은 지적공부가 기준이에요.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에요? 등기부가 기준. 이렇게 배우신다고. 그러면 토지 표시인 지목이 바뀌었죠 지금. 그럼 바뀌면 등기부도 바꿔야 되겠죠. 등기부는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인 지목 변경이 있어서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면 등기부도 고치십시오라고 등기 촉탁한다고. 소관청에서 등기권에 표시 변경하라고 등기 촉탁을 해요. 소관청에서. 그럼 촉탁받은 등기관은 지적공부를 보고 표제부에 있는 지목을 뭐로 바꾼다? 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소유자는 갑이겠죠. 등기부 갑구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등기부에 있는 갑구에 을로 바뀌었죠. 뭐 대장에는 그대로 갑으로 남아있겠네. 지적소관청은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 등기관세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요. 그래서 촉탁 제도에 의해서 소관청은 표시사항이 바뀌면 등기부도 바꿔야 되니까 소관청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일치시키고,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 특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소관청에다 뭐 한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일치시킨다 이렇게. 그 나중에 여기 이제 시험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가 있으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뭘 기준으로 조사 확인해야 한다? 대장 기준, 지적공부 기준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으로. 그거 공인중개사법과 연결돼요. 자, 그래서 지금 주로 배우실 앞으로 내용이 지적인데 지금 박스에 지적제도의 기초적인 기능이 1번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2번 토지 평가의 기초고 토지 과세 기초, 거래 기준, 주소 표기 기준은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돼요. 각종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따 조금 전에 보셨지만 개별 공시가 같은 거 올라가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토지 평가를 하고 세금 매길 때도 개별 공식 같은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법의 목적과 성격은 목적조항은 이전에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출제 가능성이 좀 적다 보시면 되죠.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3, 4월 달에는 물으니까 어떤 법을 배우시든지 간에 목적에서 전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배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로조사 같은 거 필요 있겠나요? 필요 없겠나요? 필요 없다고. 해양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런 거 싹 빼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그때 필요한 내용을 배우시기 때문에 법 제정 목적이 세 줄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법 박스에 보시면 이 법은 청량 및 수로조사는 우리가 관계없겠죠. 기준 및 절차와 그 다음 밑줄 지적공부 뒤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목적조항은 지적공부부터 나오겠죠.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뒤에 따로 밑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나왔나요? 자, 이것도 목적조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시겠지만 목적조항에서 표현을 바꿔버리면 틀린 지문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국토의 효율적 관리 나왔나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개발에 관한 것은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 영역이지 지적공부, 지적법, 공간정보, 관리법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조항을 내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리에 이용 또는 개발 그렇게 넣고 틀리니까 이용 X, 개발 X 한번 적어보시고 해상교통 우리와 관계없죠. 뒤에 국민 소유권 보호 밑줄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적의 유형을 구분할 때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 채택하고 있는 지적의 유형은 소유권 보호니까 소유지적, 법지적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유권 보호. 그래서 책과 같은 내용대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목적 중에서 지금 시험에 필요한 것은 첫째 줄 밑줄에 하신 것처럼 지적공부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두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목적이고 세 번째 국민의 뭐요? 소유권 보호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밑에 내용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 넘겨보시면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의 성격은 토지 등록 공시에 관한 기본법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데 공시하는데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어디에서만 두고 있는가?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만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시, 지적공부에 공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니까 토지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것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공간정보관리법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다 그렇게 해요. 유사하게 공인중개사법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주된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공인중개사법에만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에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기본법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기본법이라는 말은 여기도 써주죠. 지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를 공시하고 등록하는 것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공간정보관리법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다. 사법적 성격이다. 실체법이라는 말은 반대면 절차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차법은 어디서 배웁니까? 등기법에서 배우시겠죠. 등기 절차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에 지적제도의 분류는 시험에 크게 관계없는데 현재 뭐 체크하실 게 현재 지금 배우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어떤 유형인가 그것만 간단히 체크하시면 돼. 그 3, 4월 모의고사에서 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채택하고 있는 지적의 유형은 몇 개인가 이렇게 채택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전에 한 번씩 다 나왔던 겁니다.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있죠. 어쨌든 2번부터 체크하시고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이랍니다. 세지적은 이전에 과세 목적인 것이 세지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임야는 조사를 먼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임야. 세금 매길 목적이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조사하고 돈 되는 것부터 조사했다고. 세지적은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목적조항이 나왔듯이 국민 소유권 보호 목적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목적이기 때문에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법지적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 일필지에 관한 소유권 보호 목적을 한다 해서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다목적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할 지향할 지적의 유형인데 다목적 지적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 옆에 종합지적 그런 말 있죠. 괄호에 셋째 줄 가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토지 평가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나요? 지하시설물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고 법적, 경제적 정보를 총망라한 거. 종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은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시설물까지 다 관리하겠다는 것이 다목적 종합지적이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다목적 지적은 최근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뭔데요? 법지적인데 앞으로 지향할 지적의 유형은 다목적 지적이다. 그렇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법지적이 현재고 앞으로 지향할 지적의 유형이 다목적 지적이다. 이번에 경계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같은 말 청량 방법에 따라서 한 것이 도해 지적하고 좌표 지적. 방금 전에 지적 공부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죠. 그걸 도면으로 지적을 나타내다 해서 도해 지적.
도면 지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수치로 가지고 XY 가지고 정밀도 높여서 나타낸 것이 좌표 지적 또는 수초 지적. 그래서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채택하고 있다. 체크를 두 가지 다 하시면 되고. 밑에 비교가 도해 지적하고 좌표 지적을 비교해놨는데 아무래도 보기는 뭐가 더 쉬워요? 일반인들이 그림 보는 게 낫죠. XY 수치로 나타내면 정밀도는 그만큼 높겠지만 이해가 어렵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등록 차원도 맨 밑에 2차원 지적 그건 조금 이따 필요해요.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2차원 지적, 평면 지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좀 이따가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면적을 배우시는데 임야 면적은 임야가 이렇게 돼 경사가 있겠죠. 그럼 이 면적을 다 재겠나요? 수평면상의 면적만 재요. 요 면적만 잰다고. 임야 면적은. 그래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2차적 지적, 평면 지적이지 입체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면적을 할 때는 경사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면상의 면적만 측량한다. 그래서 2차적 지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고 3차원 입체 지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는 적극적 지적 밑줄하시고 등기하고 지적하고 차이점이 아니에요. 등기는 등기관지가 직권으로 등기해요. 당사자 신청주의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받겠다 신청할 수도 있죠. 신청이 있으면 신청 받아가서 정리하겠지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한다고. 직권 등록제이다. 그래서 뭐 현재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 필지수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수가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등기는 신청을 안 해버리면 미등기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지적은 토지 소유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 청량해서 올려버리니까 필지수가 계략적으로 한 100만 필지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적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좀 이따 그건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한다 말이 나오니까 직권 등록주의 그렇게 붙으시고 그래서 밑에 맨 밑에 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의 기본 이념이 있죠.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는 누가 정한다고? 민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획일적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정한다 해서 국정주의 이렇게. 지적은 등록주의다.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이 괄호에 지적 형식주의 있나요? 권리 변동은 뭐 해야? 권리 변동은 뭐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은 뭐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돼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형식주의를 합니다. 권리가 변동되어서 갑에서 을로 변동되려면 을로 등기가 있어야 을로 등기가 소유권 넘어가죠. 이걸 형식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토지 정보가 바뀌면 이동이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되겠죠. 지적 등록주의 또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공개주의는 지적 공부는 열람할 수 있나 없나요? 열람 발급이 가능하죠. 그렇게 지적 공개주의. 이번에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한 방법에서 등초본 교부한다. 열람 그런 제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4번에 실질적 심사주의 밑줄. 등기하고 다른 게 이거죠. 지금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고 지적 등록 제도는 지적 형식주의 이런 말 나왔죠. 심사를 할 때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인가 형식적 심사하는가. 이것도 형식 나왔죠. 요거 다른 거예요. 요거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변동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형식주의를 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 해야?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걸 형식주로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를 올릴 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실제 토지 매매가 있었는지, 예? 매매 계약서 가져와봐라, 통장 사본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요.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갖다 주면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등기 서류만 정확하면 그 등기 서류 가지고 그대로 등기해줘요. 형식적 심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공신력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등기는. 그런데 지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로서 지적은 뭐 한다고요? 이동조사도 하고 청량을 직접 하죠.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이동조사하고 청량하니까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서 조금 전에 등기는 신청주의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요? 신청이 없다 해도 직권으로 등록한다 했죠. 그거 하고, 심사할 때는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데 지적은 실질적 심사한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직권 등록주의는 방금 전에 했죠. 직권 등록주의는 좀 이따 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넘기시면 거기 10페이지 맨 위에 직권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나왔죠. 둘째 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뀐다. 이동 사유가 발생된 데는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스에서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 비교되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 뭐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좌측에 지적제도 보니까 지적제도는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토지입니다. 토지. 등기는 토지하고 뭐요? 건물 다 하겠죠.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지적은 권리관계 공시 목적이 아니고 사실관계,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권리관계 아니죠. 사실관계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하고, 등기는 표제부가 있긴 하지만 주 목적은 뭐요? 권리관계 공시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근본 이념은 차이가 있는 것이 네 번째 직권 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돼. 지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옆에는 등기는 뭐예요? 형식적 심사주의. 위에 두 번째가 당사자 신청주의. 그게 등기 특징이고, 지적하고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담당 기관은 보시고 공포 편지에 있고, 등록사항 이건 오늘 지적 공부할 때 배우실 거고, 등기부는 표제부에 공시가 되는 내용이 뭔지, 갑골구사항은 등기법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필지수 보니까, 등록 필지수 보니까 지적 공부는 계략적으로 한 몇 필지요? 3,600만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기는 3,500만 필지인 이유가 뭐라고요? 직권 등록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그만큼 있다. 등기는 공신력은 없죠. 추정은 되지만 지적은 추정력이다. 공신력 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지적의 객체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등기는 토지뿐만 아니고 뭐까지? 건물까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토지에 대하여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지사항이 바뀌어서 지적공부에 정리한 내용 중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관서에다가 등기 촉탁한다라고 하고,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바뀌면 모르고 있는 소관청에게 등기관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일치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실 개념이, 용어의 정의는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그 법에서 쓰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을 이해하시려면 이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시라 그런 취지죠. 이것도 시험에 이전에 한 번씩 나오고 모의고사는 종종 냅니다. 자, 지적 공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8가지인데 가시적인 것, 종이로 된 게 7가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도 포함이 된다 했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밑에 1번에 연속 지적도 있나요? 요게 개념 정의가 최근 나온 거야. 연속 지적도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네이버 들어가시면 지도 클릭하시면 쭉 나오겠죠. 우측에 보면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그게 연속 지적도야. 그럼 네이버에서 연속 지적도, 지적 편집도 할 때 지가 청량해서 올렸겠어요? 아니에요. 청량에 이해하지 않고 그게 기초 용어입니다. 연속 지적도는 청량에 지적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전산에 대한 지적도 임의와도 파일을 전산 망상에서 연결시킨 것, 경계점 등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이거 청량에 활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처음부터 청량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 가지고 청량에 활용할 수 없다.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만든 것이다.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지적도 이름이 뭐라고요? 연속 지적도이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신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오늘 지적 공부 배우신 다음에 배우실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말 그대로 전체적인 내용 16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엔 여기 없을 때는 토지 표시사항 확인하려면 대장 따로 보고 권리관계 보려면 등기부 따로 봐야 되겠죠. 여러 공부를 따로 각각 발급받았는데 16가지를 한 장에 한 개로 정리해서 올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도 최근에 연속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만 정해보면 부동산 종합 공부, 종합 동그라미 공부에는 토지 표시 소유자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토지 표시, 표시는 뭐게? 대장이 지적 공부겠죠?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도 종합 공부에 올리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사항도 올리고 건축물 표시 소유자 밑줄 부동산 종합 공부에 건축물의 표시하고 소유자도 등록 사항인데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나대지일 수 있나요 없나요?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죠. 건축물에 관한 사항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토지 위에 뭐가 있을 때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 공부에 건축물의 표시, 소재, 지분, 면적, 동호수 같은 게 있죠. 소유자도 올리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 이용 동그라미 방금 전에 목적 조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목적이다 그랬죠. 관리 목적인 것이 공간정보관리법 목적인데 전체 지적공부 중에서 지금 토지 이용이다 이런 말은 지적공부에는 없고 어디만 올라간다고? 종합공부에만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부동산 종합공부 안에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야. 이거 나중에 중개 실무 가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들어보신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현재 확인코드라는 대상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는지 개별법에 의해서 그 용도 지역 안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도 등록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이 있죠. 거기에 관해서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 있죠.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 그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 하게 되면 최근에 추가된 것이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도 종합 공부에 등록이 돼요. 그 밑에다가 부동산 등기 괄호하시고 권리에 관한 사항도 종합 공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종합 공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다 올리겠나요? 다 올리지는 못하겠어요.
다 올리지는 못해. 계략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라 그런 취지예요. 그 나중에 등기부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뭐만 종합공부에 올라가는 거지. 나중에 종합공부 보시고 밑에 2번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지적소관청인데 누구를 지적소관청이라 하는가? 거기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 다음 밑줄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보니까 괄호에 제주도 있죠. 특별자치도. 둘째 줄 행정시의 시장 포함 제외. 포함. 뒤에 지방자치법 나오고 셋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 이름이 뭐예요? 행정구.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두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그랬죠. 행정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대도시 같으면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누구다? 행정구가. 지금 포함 제외가 많으니까 일단 체크해 보세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뒤에 군수구청장 있죠? 구청장 밑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제외.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되어 있죠.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인인계사법에서 시군구청장이 누구요?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은 시는 구가 없으면 무조건 누가? 시장이. 제주도에 구가 있어요? 없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장도 등록관청이죠. 그럼 구만 있으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도 구청장 맞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 50만 이상이 실험을 하고 대도시에는 행정 업무를 분할해서 보기 위해서 행정구를 둔다 그랬죠. 여기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인데 지금 지적소관청도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특별자치시장도 지적소관청이다. 맞죠? 세종시에 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할 때 거기 구가 없으면 누가 한다고? 시장이. 그럼 구만 있으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여기에 특별자치도에는 구가 없으니까 행정시장 포함했죠. 그러면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지 인구 50만 이상인 행정구를 두든지 무조건 구가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아니야?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 뭐예요? 행정구를 두는 시 이름이 뭐예요? 대도시죠. 대도시시장은 포함 제외. 제외죠. 뭐가 있으니까? 행정구가 있으니까. 구청장 안에는 자치구 아닌 구 이름 뭐예요? 행정구청장 포함 제외. 포함이죠. 그러니까 말을 제외 포함을 많이 넣어서 그런데 어쨌든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것은 그 시에 뭐가 없다? 구가 없다.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행정시장도 지적소관청에 포함이고 그러면 대도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를 두는 시 이름 뭐라고요? 대도시에도 뭐가 있으니까 행정구가 있으면 대도시장은 빠지고 제외고 구청장이 되고 구청장 보니까 자치구 아닌 구 행정구청장 포함 제외. 포함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구만 있으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 다 누가? 시장이 지적소관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는 포함 제외가 많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포함 자리에 제외 이렇게 해서 바꿔내니까 그거 시험 때문에 체크하시면 결론은 등록관청과 내용이 똑같아요.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옆에 필지 개념. 학교를 해서 필지, 획지 이렇게 나누죠. 필지 개념은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예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필지라며 필지. 그래서
민법이나 배우시면 토지 매매 계약한다 그 말은 소유권 넘기겠다 그 말 아니야? 매매 계약할 때 토지 거래 단위는 뭐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이렇게. 토지를 담보로 잡죠. 1필지 1부에 대해서 담보가 잡혀요. 1필지 1부에 담보 못 잡지. 1필지 1부를 여기 100번 무고동 100번지 토지다. 여기 1필지예요. 그 일부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담보 잡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하려면 1필지 요만큼 담보 잡습니다라고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토지 매매 교환처럼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나 담보 잡을 때는 어떤 단위로? 필지 단위로 한다. 그렇게 할 때 필지 개념이에요. 그 뒤에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계실 게 4번 토지 표시. 토지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뭘 한다? 토지 표시라고 그걸 등록합니다. 지번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겠죠. 지번.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오늘 배우십니다. 당연히 지번이 있으면 그 토지가 100번지이다. 특정되었죠. 특정성, 개별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지번이다. 이번에 지번을 매기는 부여지역도 시험에 간혹 나와요. 지번은 무구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나오겠죠. 지번을 매기는 부여지역은 읍면이 아니고 리동이다. 리동. 기출을 먼저 읍면 단위, 읍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의 주된 뭐를요? 용도입니다. 용도 지목이에요. 그 용도 자리에 주된 형상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양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용도 지목이에요. 용도 지목. 그래서 오늘 배우시겠지만 28가지로 분리해서 등록하는 것이 지목이다. 대부분 지목이 28개로 구분된다. 2번 돼 있죠.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은 임야 대장에 올리고 거래가 빈번히 잘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철도 용지 같은 건 거래가 잘 됩니까? 임야 같은 거 잘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저기 임야 대장에 올리고 전답, 과수원, 대 같은 건 거래가 잘 되죠. 그런 것은 토지 대장에 올린다. 면적은 방금 전에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은 2차적 지적, 평면 지적이라 했죠. 경사면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만 올리는 수평. 넘기시고. 이제 경계하고 경계점 이런 걸 구분하시는데 경계는 선을 말해요. 보세요. 여기에 100번지 토지다. 지적도 임야 도가 있다 그랬죠. 도면에 요 선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선을 말해요. 그러면 선을 이으려면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굴곡점이죠. 꺾어지는 점. 요걸 경계점이라 해요. 경계점 간에 뭐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뭐라 한다? 경계라 합니다. 경계는 선이요. 경계점인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 그 지적도를 나뉘어 보시면 임야도는 축척을 큰 축척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임야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 가져간다고. 보통의 토지 대행에 올리는 것은 축척이 1200분의 1이요. 1200분의 1이 큰 축척입니까? 6000분의 1이 큰 축척입니까? 분모가 큰 게 소축척이고 분모가 작은 게 대축척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림은 임야 대장에 올라가 있는 임야도에 올라가 있는 지적도 보면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곡선처럼 보이는 선이 있어요. 이걸 정밀하게 더 큰 축척 쪽이면 다 뭐겠어요? 이게 직선이겠죠. 그래서 경계는 굴곡점인 경계점을 뭐로 연결했다고? 직선으로 연결해요. 직선. 모의고사에 직선을 뭐라 내겠나요? 곡선 그렇게 낼 게 없다는 겁니다.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 선을 뭐라 한다고요? 경계죠. 굴곡점. 꺾이는 점. 요걸 경계점이라 불러요. 경계점인
굴곡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경계점이다. 그래서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로 나타내고 그림으로 도의 형태로 나타내고 경계점 좌표는 좌표가 핵심이죠. 수치로 나타낸다. 그렇게.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이해하셨으면 토지 표시 사항이 지적 공부에 등록됐겠죠. 등록된 이후에 지목이 바뀔 수 있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무구동 일부가 다른 동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소재도 바뀌겠죠. 지번도 바뀌겠네. 그걸 토지 이동이랍니다. 대하는 바로 권리는 변동이라 하고 토지는 이동이라 합니다. 권리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하고 여기 토지 이동은 등록을 요한다 이렇게 해요. 토지 이동은 방금 전에 6가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오늘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면 토지가 처음으로 생겨났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섬이 발견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런 걸 처음으로 올린다. 그게 새로 등록한다. 나중에 신규 등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사항을 뭐라 한다? 바꾼다.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지형이 변화되어서 토지였는데 바다에 잠길 수 있나요 없나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그랬죠. 그럼 말소시켜야 되겠죠. 권리 변동은 뭘 권리 변동을 합니다.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을 하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사항이 새로 정해진다. 발생이겠죠. 밑으로 치면 변경되고 소멸, 말소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권리는 변동이라고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종류가 신규 등록 2번 등록 전환 밑줄. 등록 전환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로 옮기겠다 그 말이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등록할 것인가. 어디에 등록된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야. 그것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토지 대장에 있는 임야 지적도에 있는 토지를 임야 대장, 임야도로 옮기는 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 처가시면 2번을 구체로 나중에 배우시고 분할은 1필지를 나누는 게 있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합병은 당연히 2필지 이상을 한 개로 합치는 게 합병이다. 등기법에는 분필 등기, 합필 등기 이렇게 하죠. 지적에는 분할, 합병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이고 축척 변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축척 변경은 다음 주에 셋째 시간에 배우실 건데 축척 변경 이것도 용어 정의가 잘 나오니까 축척 변경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에 등록된 지적도입니다. 임야 도가 아니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 소축척에서 큰 축척, 대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건 뭐 그냥 섞어 나오는 거예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맞아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은 임야도는 관계 전혀 없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축척 변경이다. 개념 정의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토지 이동은 다음 주에 배웁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지 표시다. 토지 이동이란 말은 오늘도 여러 번 나오니까 토지 표시는 6가지를 말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토지 이동은 이 6가지가 새로 정해진다. 신규 등록이다. 바뀐다. 지목 변경 같은 것 있던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말소시키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그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돼. 가장 기초 개념. 이렇게 지적 공부에 올리려면 청량 대상이 되는 것은 지적 청량을 하고 청량 대상이 아닌 것은 이동 조사한다 그래요. 그럼 지적 청량은 청량의 개념 정의가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하겠죠.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갑하고 을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이만큼 같이 쓰고 있다. 담장을 이만큼 설치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나 없나요?
그 어른 기분 나쁘겠죠. 그럼 우리 말뚝박아 보자 할 수 있나 없나요? 그게 경계복원청량이에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킨다. 그 나중에 토지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청량수행자에게 의뢰해요. 말뚝 좀 박아달라고. 그게 경계복원청량이에요.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하여 밑줄 필지에 뭐를 정한다?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다져가시면 돼. 표지사항 6가지죠. 지금 지적 청량하는 것은 뭘 정한다고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은 또 토지 이동이죠. 청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표지사항 중에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하죠.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청량이죠. 등록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고?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한 목적이 지적청량이에요. 그럼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은 청량 대상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지목 변경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지목 변경은 지적청량 대상이다? 지목은 뭘 정하는 것이라고?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청량이기 때문에 표시사항 중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무구동 일부가 다운도로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그건 청량해요? 경계, 좌표, 면적 관계없으니까. 지번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거는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니까 지적청량 대상이 아니다. 지목이 바뀌는 것도 청량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적청량의 개념을 그렇게 하고 지적청량 안에는 밑에 지적확정청량, 확정 동그라미.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 다음 주에 배웁니다. 도시개발 사업하죠. 그때 하는 청량이 지적확정청량입니다. 지적확정청량은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낙후된 지역을 싹 밀고 새로 싹 정비하는 거 아니야? 기존의 지적공문을 싹 다 없애고 새로 정하기 위한 청량이 지적확정청량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적확정청량이란 86조에 따른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밑에 2번 있지. 2번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토지개발 사업 등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고 끝나 위에 다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량을 말한다. 지적확정청량이다. 2번 지적재조사 청량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상하고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죠. 경계가 조금 잘못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새로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 주에 청량할 때 다시 나옵니다. 자, 그 정도 용어 정의는 꼭 보셔야 되고 뭐 기출문제라고 할 것은 없는데 일단 1, 2월 과정에는 거기 기출문제 풀지 마시고 16페이지처럼 기출지문 분석 있죠. 그 정도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 세 개 한번 봅시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요? 용도 지목이다 그랬지. 용도. 토지 표시는 몇 가지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6가지이지. 뭐가 들어갔어요? 소유자는 토지 표시 아니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무엇을? 표시를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 가로채기를 하시면 돼요. 옆에 페이지 기출문제 한 문제 있죠. 기억에 누구는 뭐에 대하여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자기 관할 구역이 시군구잖아요. 시군관의 소재, 명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소재, 지적소관청, 남구청이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러면 남구 무고동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번은 바뀔 수 있잖아요. 분할이 있거나 하면. 그럼 지금 토지 표지사항 6가지 다 나와있죠. 지금 표지사항 6가지는 누가 다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됩니까? 국장이.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표지사항 6가지를 조사 청량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 말이고 뒤에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는 빠졌죠.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다. 바뀌었다 그 말이죠.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위임받아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로책에서 핵심이 표시사항이 다 들어가 있으면 모든 토지를 말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조사 청량에 등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표시사항 중에서 뭐 빼고 소재 빠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해서 이동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은 일일이 내려와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 누가 소관청이 그렇게요. 거기에 법 조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조금 쉬셨다가 토지 등록부터 해서 여기부터 출제 비중 보세요. 토지 등록에 박스 보니까 29회 거의 평년적으로 4문제 이상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4문제. 요 토지 등록을 배우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워줄 게 지적 공부 4문제 이렇게 8문제 한번 생각하시면 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